지난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심리학은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어떻게 연구하길래 과학적이라는 말을 하는 걸까요? 요즘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 상식들을 그럴듯하게 전문적인 용어로 포장해서 말하는 것이 심리학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 알고 있는 상식인데 꼭 무언가가 더 있는 것처럼 전문적인 척 한다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심리학이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사람의 직관을 더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하죠? 여기에서 직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다는 걸 말해요. 한마디로 무슨 심리학이야?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것이 전부지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말들이 왜 틀렸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심리학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심리학에서 과학적 연구가 왜 필요한지를 알려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해주는 게 먼저니까요. 여기 남자친구가 군대를 가게 돼서 고민하는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에게 어떤 말을 해주시겠어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더 애틋해진다는 말을 하실 건가요? 이 두 가지 말 모두 상식처럼 통용되는 말이지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헤어지라고 할지 계속 사귀라고 할지 대화의 결과는 달라질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군대에 간 남자와 헤어진 커플도 있겠지만 군대에 있는 기간도 잘 만나고 제대하고서도 계속 사귀는 커플도 있을 거예요. 그럼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말할지 더 애틋해진다고 말할지는 개인의 선택이 되는 거죠.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말이라고 해서 그게 전부 사실이라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어떤 검증을 통해서 확인된 바가 없는 말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길을 걸어가는데 간판 위에 고양이가 앉아 있어요.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누구는 고양이가 귀엽다고 지나가고, 누구는 고양이가 위험해 보인다고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 간판 위에 고양이가 있었지만, 누구는 고양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거고요. 눈으로 간판 위에 고양이를 본 건 똑같은데, 그걸 보고 드는 생각은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또 분명 고양이가 간판 위에 있었는데도 그리고 그걸 지나가면서 봤는데도 봤는지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만지고 느끼는 직관이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만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사람은 정말 오묘한 존재예요. 그런 사람에 대해 알아가기 위해서 예전부터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진행했어요. 학자들이 연구하는 데 썼던 연구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기술적 방법, 상관법, 실험법이 있죠. 기술적 방법은 대상이나 과정의 내용을 그대로 열거하고 기록해서 서술한다는 걸 뜻해요. 관찰 대상을 지켜보면서 저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있는 그대로 작성한다는 뜻이에요. 기술적 방법의 가장 오래된 방법으로는 사례 연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례 연구란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뇌 전두엽이라는 부위를 다친 사람을 보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지켜보고 지켜본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뇌에 대한 초기 지식을 얻기도 했어요. 또 다른 기술적 방법으로는 자연 관찰이 있는데요. 자연 관찰은 있는 그대로의 상황에 어떤 조작이나 간섭도 하지 않은 채 지켜보는 것을 의미해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친구 관계를 알아보고 싶을 때 어떤 학교의 1학년 교실에 가서 그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무슨 행동을 하는지 지켜보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끼리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떤 친구와 가장 많이 붙어 있는지 등을 지켜보면서 알아가는 거죠. 마지막 기술적 방법은 사회조사인데요. 가장 익숙한 방법일 거예요. 선거철이 되면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바로 그게 사회조사예요.
질문을 던져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사회적인 여론을 모으는 방법이죠. 다음으로 상관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상관법은 A라는 요인과 B라는 요인이 어떤 상관이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지능이 높으면 정말 성적이 좋은 게 맞는지 궁금하다고 해봐요. 그럼 지능이라는 요인과 성적이라는 요인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지능 검사를 해서 높은 순서부터 낮은 순서로 나열하고 그들의 실제 성적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겠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관법은 관계를 보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있다, 없다 정도까지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A 때문에 B가 나타난다 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지능이 높아질수록 성적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봐요. 그럼 지능과 성적이 상관이 있구나 정도지 지능이 높기 때문에 성적이 높다라는 결론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적을 결정하는 요인이 지능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마지막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실험법이 있어요. 플라시보 효과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한 집단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약을 주면서 이 약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니 진짜 약이라고 생각하고 효과가 있었다고 대답했다는 실험에서 착안된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것이 실험법이에요. 심리학자에 의해 통제된 상황에서 A라는 요인이 B라는 요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것을 의미해요. 실험법의 경우는 연구의 결과가 타당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실험의 대상이 되는 실험 집단과 비교를 위해 어떠한 처치도 하지 않는 통제 집단으로 나뉘어서 진행을 하게 돼요. 자, 여기까지 심리학과에서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연구 방법을 알아봤어요. 전공을 하게 되면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서 각각의 연구 방법들에 대해 더 자세히 공부하고 상관이나 인과관계를 측정할 때 통계를 사용해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돼요. 이 내용이 쉽게 들렸을지 어렵게 들렸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하지만 심리학과에 들어가면 제가 설명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배우게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이번 영상이 어땠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